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문학의 어떤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또 미국의 슈퍼히어로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인데요. 사실 이 책을 어떤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높고 또 다양한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소설이 아무래도 이제 모험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주인공인 톰은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역의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굉장히 개구쟁이고 또 모험심이 많은 소년입니다. 이 폴리 이모와 함께 살고 있고요. 또 판사의 딸인 베키를 짝사랑하는 한편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자 좀 불황아인 또 허클베리와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이 허클베리는 톰에게 공동묘지에서 밤에 만날 것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우연히 한 범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젊은 의사 로빈슨과 또 인디언 조, 술주정뱅이 포토였는데, 세 사람은 품상 문제로 다투다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의사 로빈슨에게 앙심을 품은 인디언 조가 의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조는 자신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술주정뱅이 포토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톰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용기를 내어서 법정에 등장해서 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인디언 조는 도망을 가게 되고 누명을 실 뻔했던 포터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톰과 또 허클베리 여러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서 잭슨 섬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아이들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톰은 또 한 번 마을에서 영웅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 허클베리는 유령의 집에서 인디언 조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 조가 훔친 돈을 동굴에다가 보물상자에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더글라스 부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더글라스 부인을 인디언 조로부터 구하게 되면서 훗날 이 더글라스 부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톰과 베키는 동굴 탐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길을 잃게 됩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른들이 다시 한번 동굴 탐험을 수색하게 되고, 이 아이들도 찾게 되고 톰의 증언에 의해서 죽은 인디언 조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톰과 허클베리는 인디언 조가 숨겨놓았던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요. 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허클베리는 더글라스 부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워낙 그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 허클베리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적이고 제도권적인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집을 떠날 것을 결심을 했다가 톰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다시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허클베리의 이야기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지막 미시시피강의 추억, 이렇게 해서 이 미시시피강 3부작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에게 이 미시시피 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 마크 트웨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다 하지 못하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사에서 그 신문을 보면서 글을 익히고 또 문장을 깨우치게 되면서 급기야 나중에는 신문에 글을 기고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이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원 역할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작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 역시도 원래 본명이 아니고 필명인데요. 본명은 세뮤얼 레온 클레멘스예요. 좀 어렵죠.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은 외륜선이 물을 지나가기에 안전한 수심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그 수치에 따라서 뭐 바이 더 마크 블라블라 이렇게 숫자를 뒤에 이제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2m가 이 외륜선이 지나가기에 가장 안전한 물의 깊이인데 2m를 2라고 하지 않고 트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2m 바이 더 마크 트웨인이라고 명명한 데서 이 작가의 필명이 기인한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필명뿐만이 아니라 뭐 미시시피 강에서의 어떤 그 기억들이 이 작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로 안내원을 하던 마크 트웨인은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수로가 막히게 되자 실직자가 되었고 잠시 남부군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우 2주만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전쟁의 참상을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어떤 한멸을 느껴서 바로 제대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이후로 이 마크 트웨인은 뭐 노예제도 폐지라든지 이제 전쟁 반대라든지 다양한 진보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작가나 뭐 강연자 또 기자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발명가로도 일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 여성들의 브래지어 속옷에 있는 후크 있죠. 그 후크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 끈으로 된 브래지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 후크를 발명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큰 반향을 얻지를 못해서 이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크 사업을 접고 이제 작가에 전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모로 참 다재다능하고 기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한 원주민이 그 여행자의 집을 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톰 소여의 모험에 등장하는 인디언 조를 이제 탄생시켰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인디언을 악역으로 설정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이 마크 트웨인은 전혀 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또 흑인 인권을 향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이 책에 넣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디언을 악역으로 넣었으며 그리고 또 뭐 우리 백인들은 이런 일을 절대 저지르지 않지 뭐 이런 대사가 또 그 책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추앙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작품들이 대부분 영국식 영어로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톰 소여의 모험은 100% 미국식 영어를 구사한 작품이에요. 게다가 또 굉장하게 인기를 얻어서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 이 마크 트웨인이 그 수로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투리를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미주리 지역이라든지 뭐 미서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가 그 마크 트웨인이 그려내어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의 언어학적으로도 가치가 높고 또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이 어떤 미국 문학의 초석이 되었다. 또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설의 중요한 이유는 이 톰의 행보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에요. 도전을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 스토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톰의 서사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이주해온 모든 이주민들의 꿈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용기가 있고 정의롭대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꼼수도 부리는 이런 톰의 모습이 미국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어떤 슈퍼히어로의 원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톰의 캐릭터를 미국인들은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에서 어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열망과 이 톰의 성공 스토리가 맞닿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톰과 허클베리가 획득한 돈이 정당하게 얻은 돈은 아니죠. 그 인디언 조가 훔친 돈인데 그 돈을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가진다는 설정은 사실 교훈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 아닌 자신의 행복, 또 어떤 자유를 추구했던 허클베리를 통해서 그 돈과 행복,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인생의 모험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대륙에 온 이민자들에게 이 톰 소여의 모험은 당연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사랑받는 그런 책입니다.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만큼 고전 중에 또 고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함께 읽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듬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